가짜뉴스를 쫓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에스더 기도운동이란 집단과 이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기독교 내부의 스피커들을 확인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에 퍼져 있는 보수 성향의 정치사회 유튜브들이 가짜뉴스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21의 변지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유튜브에 채널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확인하신 거죠? 유튜브에 채널이 굉장히 많은데 노드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하면 이 노드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그 키워드에 맞는 영상 정보들을 추출해서 집대성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네. 그 노드엑셀 프로그램 통해서 자료를 모은 다음에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좀 정제를 했어요. 네. 좀 칠 거는 치고 이제 필요한 부분만 추려서 계피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망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걸 다 본인이 혼자 하신 건가요?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게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을 한 건데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들이 어떤 내용으로 방송을 한다라고 설명을 달아놓는데 그 설명에 키워드가 검색이 되면 그렇게 검색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들을 찾아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목 또는 부제나 아니면 그 내용에 네. 그 유튜브 밑에 그 영상 밑에 쓸 수 있는 내용 부분에 그런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는 경우도 추출이 되고 특정 내용과 관련해서 사용자들이 댓글을 비슷하게 단 그런 영상들도 한꺼번에 추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그림이 나온 것 같은데 이 그림을 한번 좀 설명을 해줘 보시겠어요? 네, 가운데 파란색이 7가지 가짜뉴스입니다. 저희가 모든 가짜뉴스를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대표적으로 많이 대중적으로도 많이 확산이 됐고 유튜브 안에서도 많이 퍼져나갔던 7가지를 추려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텐데 JTBC 태블릿 PC 조작설이죠. 네. 또 하나는 뭐 5.18 북한군 개입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짜뉴스 7개가 퍼져 있는 채널들을 모았는데 네. 그 채널들은 저희가 구독자 수로 상위 40개 채널을 추렸습니다. 1위가 이제 정규제 TV. 네. 구독자 수가 한 25만 명 가량 그렇게 되고요. 많이 되는군요. 네. 그리고 한 40위 정도 되는 급이 구독자 수 한 4만 명 네. 급이고 그래서 최소 4만 명에서 25만 명 사이에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 얼마나 많이 가짜뉴스를 다루는지 살펴봤는데 네. 그 결과 7개 뉴스를 하나 이상 포함한 그 채널이 28개.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40개 중에 28개니까 70%.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여기 보이는 원의 크기는 그 가짜뉴스를 많이 다룰수록 원의 크기를 크게 했거든요. 네. KSKTV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는 뭐 한 4만 명이 좀 넘지만 가짜뉴스를 6개, 7개, 저희 7개밖에 선정을 안 했는데 그중에 6개를 다뤘을 정도로 네. 굉장히 가짜뉴스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렇군요. 사실 가짜뉴스가 이 7개뿐만 아닐 텐데 훨씬 많죠. 그렇게 네. 따지면 훨씬 더 많은 가짜뉴스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말을 하고 싶었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가짜뉴스가 얼마나 확산돼 있는지 그걸 얘기하고 싶었고요. 신의 한 수처럼 네. 그러니까 대형이죠. 저기는 신의 한 수는 구독자 수가 20만 명 정도 되는 그 구독자 수로 치면 상위 한 3위 정도 되는 대형 유튜브 채널인데 저기서도 상당히 많은 한 5개 가량의 가짜뉴스를 다뤘고요. 네. 그러면 이게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이 되면 이 퍼져나가는 건 어떤 방식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건가요?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됐다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살펴본 건데 가짜뉴스들이 좀 일정한 패턴을 두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어떤 패턴인가요? 예, 가장 먼저 누군가가 일종의 뭐랄까 언론으로 치면 특종이죠. 특종 보도. 가짜뉴스지만 특종이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먼저 보도를 하는 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문현동에서 금괴를 도굴 했다라는 네. 그런 가짜뉴스, 본인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네. 특종을 누군가 보도를 하면 이제 그거를 굉장히 많은 언론이 아니죠. 그러니까 가짜뉴스 채널들이 그 뉴스를 받아서 보도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 채널에서 뭐 다양한 뉴델리 TV로도 가고 뭐 개미 애국 방송으로도 가고 이 경우에는 지만원 씨가 시스템 뉴스 운영자인 지만원 씨가 네. 앞장서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5.18 관련 가짜뉴스를 처음으로 시스템 뉴스가 보도를 하고 네. 그걸 가져다가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타운 TV로
뉴스타운 TV가 그 뉴스를 받으면 그걸 다시 노바람이라는 채널이 또 받고 그런 식으로 받고 하면서 네. 계속 넘어가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네. 이거는 노회찬 타살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7월 23일에 여러 한 6개, 7개 정도 이제 매체라고 하나 채널에서 이거를 타살설을 처음 제기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 뉴스타운 TV에서 나온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건국대에서 의학 교수가 나와서 네. 이제 굉장히 음모론을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내용을 이제 거의 그대로 받아서 뭐 MBN 뉴스뿐만 아니라 신의 한 수라든지 엄마 방송이라든지 이런 주요 채널에서 많이 방송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용도가 더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된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가짜 뉴스를 또 어느 한편에서는 종편이라든지 이런 방송에서 또 정규 방송에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회찬 타살설 같은 경우에는 네. MBN 뉴스가 뉴스타운 TV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 굉장히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비판이 많았죠. 이거는 가짜 뉴스에 가까운데 왜 이걸 보도를 하냐? MBN 내부에서. 네네. 네. 그래서 MBN도 그렇고 아까 TV조선이나 채널A도 5.18 가짜 뉴스 보도를 한 뒤에 굉장히 내부적인 그런 반발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뭐 종편에서 일부 가끔 이제 보도를 하긴 하지만 자정작용에 의해서 더 이상 후속 보도가 나오지는 않는 네. 뭐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 그러나 이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규 방송 그러니까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짜뉴스 팩트 확인 부분에서 조금 비껴나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정작용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유튜브 여러 보수 채널들이 왜 이렇게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배포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 이유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조회수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네. 이런 가짜뉴스는 단위가 한 10배 이상 되거든요. 수십만에서 수백만 정도. 좀 자극적이기도 하니까요. 굉장히 아무래도. 자극적이죠. 네. 자극적이고 네.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조회수는 수익이 되니까 그런 상위 한 40개 채널 네. 정도 되면은 월 한 수천만 원 정도 그렇군요. 수익을 거둘 거로 추정됩니다. 네. 네, 한겨레 이슈 변지민 기자가 그동안 가짜뉴스를 2달 동안 취재를 하면서 가짜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기도 하고 어떻게 이게 전달되는지도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취재하면서 느낀 점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네. 제가 근 2달간 거의 매일같이 가짜뉴스만 봤는데 사실 자세히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그 근거가 없고 출처가 불명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가짜뉴스를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걸 한 번만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유튜브를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유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방송에서는 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배후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